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온직설 코너입니다. 자, 고 박사님. 네. 어제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 정권이 검찰 개혁이나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좀 검찰에 대해서 적당하게 경고하고 이러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었을 건데 총선 승리나 총선 이후에 자신들의 구도, 개헌이라든지 이제 영구 집권하도록 이원 집정부제를 한다든지 또 북한하고의 어떤 지원인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검찰이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참에 순식간에 다 없는 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상황을 완전히 이제 반전시키겠다라는 무리수가 지금 이 정권으로 하여금 이렇게 서두르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드러내게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권력 내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동이 걸리는 쪽이 하나도 없이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게 됐느냐. 그게 참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권력 내부에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서로 견제 장치가 전혀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의 스타일. 문재인 정권이 그러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된 겁니다. 삼권 위에 군림하고 있는 왕이 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권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강력히 제동을 걸어야 하는데 사실은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과거에 저희들은 이제 정치 시절에 있을 때 주로 삼김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야당으로서 총재로서 할 때 그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세게 몰아붙일 때는 정말 무섭게 몰아붙이고 또 타협할 때는 화끈하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전국을 주도적으로 오히려 집권당보다는 더 야당 쪽에 파워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전국을 능수능란하게 끌어왔는데 그런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이 정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 권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너무 비대화되어 있고 그동안 조직 이기주의랄까 이런 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윤석열 검찰이 되면서 윤석열 총장의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라든가 어떤 수사 철학이라든가 검사의 어떤 목표 지향점 이런 것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금 달라졌습니다만은 모르게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 그동안 권력에 충실한 시녀 역할을 해왔고 그 얼마 전까지도 적폐 수사라는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대판 사화할 정도로 감옥에 집어넣고 단죄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많아요. 그중에 또 적폐로서 청산해야 할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윤석열 검찰이 첫째로 지금 이렇게 너무 서둘러 버린 것은 자신들한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한테 지금 칼을 들이댄 거예요. 아니 이 정권이 자기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정권이고 그러면은 검찰이 손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로 호박씨를 깐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속된 말로 못된 짓들을 지금 다 하다 보니까 그게 터져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고발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 사안들이 터져 나와가지고 우리 황 수장이 늘 주장했던 우리들 병원 사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발이 됐고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가 됐는데 어떻게 조국을 수사를 안 하며 어떻게 유재수를 수사를 안 하고 송철을 수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걸 수사를 하니까 그 수사에 예를 들면 청와대가 관련이 없다 하면 좀
템포를 늦췄을 수도 있는데 예. 누가 보더라도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예. 권력 핵심부 그 몸통이 대통령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뭐 대통령이 있는 재직에 있는 한 기소는 뭐 못하지만 어차피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도 그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러니까 이걸 빨리 예. 차단시킬 수밖에 없다. 이 사안이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로 봐서는 더군다나 총선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총선까지도 완전히 데미지가 뭐 된다. 폭망이죠. 뭐 데미지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검찰을 완전히 죽이기 무력화적으로 이렇게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오바를 해가지고 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때는 정말 신중하게 이거 법 한번 고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공수처법이든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 원래도 여러 가지 악법이 많이 있다.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검찰 비우고 윤석열 빨리 쫓아내기 위해서 거기다 또 독소조항들을 또 더 추가시켜 갖고 원안에서 전혀 다른 공수처법안을 통과시켜 버렸고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박상기 법무장관도 그랬고 그 후에 조국 장관까지도 이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여기 와서 진짜 들어보니까 실무자들로부터 들어보니까 고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약속을 해갖고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어요. 그런 문제들은 다시 의견을 취합해갖고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하겠다는데 그게 하나도 개정 안 되고 지금 다 통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제 사정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현실화되지고 말하자면 실제 상황으로만 벌어지지 않았지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참 이 정권이 이런 국민의 어떤 시선이나 또 이렇게 중요한 60몇 년 이상 된 한국 사회의 사법 제도를 갖다가 바꾸는 문제를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들의 어떤 유불리로 급히 판단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문제를 낳고 꼬리를 이어서 이게 해결되지 않고 또 커지는 느낌입니다. 한 말씀 더 붙이면 지금 얼마 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인가 했죠. 또 대구수성 김부겸 의원이 물론 뭐 TK의 그런 민심을 겨냥한 발언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 인사권에 대해서도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아주 정곡은 찌른 건 사실이에요. 권력이 자기들한테 검찰의 칼날이 들어오자 검찰이 허리를 끊어버렸다. 뭐 문맥상으로는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쩌면 뜻은 뭐 분명한 거예요. 우리한테 칼 들어오니까 허리를 확 잘라가지고 맥을 못 쓰게 허리 잘라버리면 사람이 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휠체어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대구 민심이다 하지만 사실은 대구 민심을 빗대서 여권 내에서도 이건 좀 과했네 해도 좀 넘어온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겠죠. 뭐 자기는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뭐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공천도 무섭고 그래갖고 이 얘기는 하겠습니까? 근데 뭐 김부겸이를 공천 미국 땅에서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말을 좀 하면서 TK 쪽한테 좀 뭐 그런 쪽을 겨냥한 뭐 의도된 발언이라고는 봅니다만은 그 속에 진리는 분명히 있다. 제대로 얘기는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내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도 지금 그 공익법 센터장인가요? 그 검경수사권 조정을 제일 많이 다뤘다고 뭐 참여연대 하면은 이 정권의 뭐 싱크탱크이자 최고의 뭐 관변단체 비슷하게 되어 갔지 않습니까? 청와대 무슨 지금 김상조를 비롯해서 뭐 조국도 뭐 참여연대 출신이고 장관들도 뭐 손가락 열 손가락도 부족할 정도의 많은 뭐 거기가 인재 풀로서 역할을 해왔는데도 거기에 지난번에도 조국 펀드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률 집행위원장 금융경제센터 센터장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런 비부도덕한 인간이 대해서
참여연대가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면 되냐면서 여러 가지 그 그렇죠. 내용들을 까 발리고 물러났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물러났고 하다못해 YS 차남이죠. 김현철 씨까지도 대통령이란 작자 이런 용어까지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어쨌든 요 근래는 제가 뭐 이 정권과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고 아마 찍었을 거예요. 선거 때도 아마 그렇겠죠. 요새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적어도 김현철 씨 같으면은 YS 때 뭐 소통령이다 무슨 뭐라 해갖고 엄청난 파워를 누려서 뭐 구설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권력에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권력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그것도 몸소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도 IMF를 일으킨 아버지보다도 훨씬 잘못하고 권력 행태가 자기가 볼 때도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요새 연달아서 SNS에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윤건영이가 대통령의 목요일입니다. 조국 임명을 조언했다. 당시 비리 확인된 게 없었다. 검찰 형태가 비정상이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이야기하고 이해찬이는 검찰을 겨냥해서 사표 쓴 사람들의 언사가 상식 이하다 하고 김웅 부장검사 등을 겨냥해서 쌍욕이 예사고 검사들이 두들겨 패는 짓도 예사로 하고 50년간 자기 혁신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문재인은 오늘 방통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또 가짜 뉴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 또 유튜브 또 그렇지 않아도 노란 딱지가 계속 올리기만 하면 붙는데 이제 더 붙겠네요. 불법 유해 정보에서 국민 지켜야 된다. 미디어가 다양해지면서 늘어난 정보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된다. 불법 유해 정보에서 국민을 지켜야 된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오늘 하고 다니는 권력의 핵심이라는 자들이 언행을 보면 이 완전히 아주 많이 비정상으로 보이네요. 아니 가짜 정보를 제일 많이 양산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청와대 아니에요. 뭐 경제가 어쨌다.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부 말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정부 말이라고 하면 지금 안 믿는 게 국민들의 심정이에요. 어떤 정책. 오늘 또 강기정이 어제 얘기했죠. 부동산 매매 허가제. 이건 반위헌적이고 반시장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총선 앞두고 표를 가르고 포퓰리즘으로 대중을 갈라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 대표는 그분은 그 부설이 지금 한두 번 올랐습니까? 엊그제도 지금 장애인 비하 발언해갖고 본인 스스로 사과를 하고 저희가 당에서 하는 그 뭐 당 유튜브 방송이죠. 거기 나와서 그걸 잘못해가지고 또 그 내용을 내리기까지 다 할 정도인 사람이 무슨 검사들한테 이러니 저러니 할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 버럭 총리하고 뭐 여러 가지 이해찬 대표의 그런 그동안의 언행이라는 것은 정말 뭐라고 해야 하나요? 독한 정도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혐오스럽다가 한 그런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검사들이 설사 검사들이 좀 과한 언사를 썼다고 하더라도 지금같이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인사를 단행하는데 그러면 다 입 닫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은 죽을 죄를 짓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고 시키는 대로 앞으로 고분고분 하겠습니다. 절대 대들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 껍벅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야당 대표 총재한테도 뭐 아주 못 들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나경원 대표한테도 하고 황교안 대표한테도 정치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앞으로 다시 한번 그런 얘기하면 가만 안 두겠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무슨 김정은의 무슨 수석 대변이라는
본인이 그렇게 대변이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말들이 시중에 있는데 그런 일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얼마든지 야당으로서는 할 얘기 아니에요. 뭐 대표 아니라 누구라도 할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누구를 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이 또 보면 오늘 보면 조중동 매경이 주택 매매 허가제에 대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집값 올라갈 때는 조용하다가 지금 내려가니까 이 매매 허가제 하겠다고 하니까 다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성 보수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솔직히 우리 사회에 상층이고 이번에 아마 다들 중산층에서 상류층이 된 게 아닌가 하고 좀 이 재미도 느꼈던 사람들인데 주택 매매 허가제를 하니까 자유시장 경제에 어긋난다고 여태까지 정치적으로는 문정권이 무서워서 조중동이나 매경이 굉장히 살살살살 얘가 대놓고 못했잖아요. 알고 있는 비리도 폭로도 잘 못하고. 그런데 요거 딱 걸리니까 막 오늘 그냥 완전히 하루 만에 초토화를 시켜서 이 폐제 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강남에 살고 있지만 뭐 이 정부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 이 정부가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내놓을 때마다 반시장적인 그런 규제 정책만 내놓는 거예요. 예. 공급을 늘려야 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면 뭐 도심을 개발한다든가 예를 들면 강남 같은 데도 MB 때는 안 올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작년에 언제 한번 좀 여유가 있어서 그 일대를 한번 돌아봤더니 세곡동에다가 그 골짝골짝에다가 정말 좋은 아파트들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것도 서민들한테 다 분양을 해요. 물론 그 서민들이 이제 많이 떠나는 갔어요. 바르고 이제 보금자리 말씀이죠. 예. 그리고 또 노태우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분당이라든가 이렇게 대규모 개발하면서 안 올랐어요. 그러면은 땅이 부족하면은 또 그린벨트도 좀 풀어가지고 지금 사실상 그린벨트가 아닌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좀 풀자니까 박원순이 절대 안 된다 해갖고 그거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뭐 내가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민주당은 아마 황희 의원이죠. 예. 아니 80점 올리자. 몇십 점 올려가지고 공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말하자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수요가 없는 데다가 저기 서울에서 떨어진 데다 공급을 늘린들 오히려 빈 아파트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게 대책이라고 내놓은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저런 정책을 썼으면은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그 강남은 오히려 국제고 예고 다 없애고 강남 3구는 강북 같은 데다 다 해놓으 보세요. 특목구 같은데. 그런데 그걸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다 강북에 있던 어디 살던 거기에 좋은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옆에 또 평등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는 게 수월성 교육도 중요한 거예요. 어획의 어느 나라든 세계 어느 나라든 우수한 인력은 다 수월성 교육을 통해서 그 국가의 동량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했는데 대중들은 다 좋아하죠. 없애버리다 다. 그 자존심 상하게 말이야. 우리 애는 특목고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안 가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들은 또 이 집권자들은 다 보내잖아요. 그런데 조국 가치로 백을 써갖고도 보내고 뭐 이상한 것도 해갖고 어디 외국 갔다 와서 자기들은 보내고. 다 이제 하고 떼었다는 거죠. 아니 그런 건 특목고를 왜 없애버리냐 이거예요. 강북 같은데 그거 있어도 거기 좋은 머리가 있는 그 어떤 좀 역량 있는 학생들은 우리 애들을 거기 보내면 되겠다 하는데 그거 다 없앤다고 하니까 전부 지금 강남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값을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의 밸런스가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같은 정부에 있으면서 국토교통부 다르고 교육부는 또 다르고 전부 각각마다 말하자면 대중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손발이 안 맞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 시장에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제가 볼 때도 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이것 가지고 안 되겠네. 오르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어떻게든 때려 잡아가지고 어거지로 반토막이 나집니까? 이게 무슨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무슨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 한 말씀 하니까 참모들도 너도 나서가지고 뭐 아부를 하려는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해갖고 에데번호를 띄우고 간보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민감한 정책을 아니 강기정이가 지금 경제수석 됐습니까? 나는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언제 또 인사를 했나? 정무수석에서 경제수석한 줄 알았어. 강기정이가 솔직한 얘기가 자기가 제대로 압니까? 우리가 강기정이 모릅니까? 잘 알죠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아니 말씀만 이렇게 머리보다는 입과 주먹이 좀 가까운 사람이죠. 국회에서도 예. 현역 때 야당 의원 그때는 야당입니까? 여당 의원하고 주먹 다짐해갖고 코피 흘리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뭐 대통령 경호차 발로 차가갖고 또 뭐지 했고 얼마 전에는 정무수석 와가지고 운영해서 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는데 삿대질을 하고 일어나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잘못됐다고 사과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정무수석으로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 보니까 협치를 하겠다고 협치를 채우고 정무수석부터 갈아야죠. 그런 싸움꾼만 갖다 놓고 어떻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의 좌파와 운동권이 문재인 때문에 지금 독재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뭐 지금 좌파 진영의 양심적인 사람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동안에 좌파하면 그래도 민주화 운동이나 한국의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고 지금 87년 체제 이후에 32년 동안에 33년이죠 이제. 그럼 뭐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몬땅 문 정권에 올인해 가지고 지금 문의 독재 행위를 만드는데 받침돌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오늘날 한국 좌파에 지금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이 명분이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게 됐어요. 지금 그때 학생운동 했던 대부분의 사람이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다 있는데 주도 세력들이 지금 문 정권의 이런 부분에 전부 그냥 이 뭡니까? 앞장서거나 소모품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문 정권 때문에 한국의 좌파 진영이 사실상 완전히 끝났다. 도덕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치부될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좌파 진영 또 뭐 경실련 또 참여연대 뭐 상당수 그런 단체들도 과거에는 도덕성을 앞세웠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놓으니까 권력 나눠먹는데 완전히 카르텔을 형성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알아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하면서도 다 입을 다물고 떡고물 떼어먹고 떡 나눠먹는 데만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정권도 순리적으로 말하자면 국정 운영을 5년이면 5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국회의원은 4년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자기들이 해놓은 짓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기대에 훨씬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이러다가 예를 들면 정권이 보수적으로 넘어간다. 이랬을 경우 지금 아주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넘겨서는 안 된다. 지난번 DJ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 때 그래도 단맛을 좀 봤어요. 오랜만에. 사실은 뭐 거의 지금까지는 우리 건국 이후 보수 정권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그때 단맛을 봤다가 권력을 또 한 10년간 뺏겨놓고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권력의 단맛에 지금 절대 못 있는 거고 그걸 내놓지 않겠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 권력을 넘겼다거든 우리가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뭐 괴멸 정도가 아니라 뿌리가 뽑힐 정도의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감 그것이 이 집권 세력 내에 아주 꽉 들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이제 이해찬의 20년, 50년 장기 집권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공수처도 만드는 것이고 또 그동안 정권한테 대들고 뭔가 정권에 대해서 힘이 빠졌을 때 칼을 들고 나온 세력이 소위 법조계에 있는 검사 판사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꼼짝 못하게 하면서 경찰을 딱 쥐어가지고 앞으로는 국민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사사시 감시하는 그런 경찰 공안
준공화 국가로 가려는 것 아닌가. 그런 과정 속에서 개헌까지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세균 국무총리는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이제 자기 손을 떠났지만 총선에 공약 같은 걸 걸어가지고 하면은 또 동력이 살아날 수도 있다 하면서 은근히 거기에 영합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속에는 말하자면 자신들의 생각대로 권력이 착착착 이양이 돼 가면 모르지만 지금 자기들 생각한 것은 PK 3대 정권을 만들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겠죠. 노무현 문재인에서 조국까지. 예. 북한에 무슨 3대 정권 생긴 것처럼. 근데 이게 지금 다 깨졌어요. 김경수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게 될 경우 대안으로 내세운 것은 권력은 권력대로 쥐되 이원 집정제 같은 걸 통해서. 그러면 국회를 장악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총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90명이든 몇 명이든 청와대 출신들을 딱 박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원 집정대로 가면은 대통령 하나 모양새로 뽑아놓고 실질적인 권력은 국회가 딱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은 나가서도 얼마든지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조정할 수 있고. 그런데 본인은 기자회견 때 그랬대요.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는데 누가 잊힐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걸려 있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면은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수사를 못하고 기소도 할 수 없지만 대통령 그만둬 보세요. 그 온전히 가서 본인이 잊혀지고 싶다 해서 잊혀집니까? 바로 못 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출두하라고 연락 바로 오겠죠. 그래서 손에 피를 절에 묻혀놓고 잊혀지고 싶다 말을 하는 걸 보고 좀 사람이 좀 기가 막히대요. 뻔뻔해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보고 지난 정권에 뭐 누가 뱃을 좀 하러 오라길래 제가 온 사람 높은 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방송에 나가가 박근혜 정권 좀 당선되라고 말로 피를 너무 묻혔다. 온 손에 피인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정권을 옹호하는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정상으로 보겠냐. 이 상식적으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저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정치를 안 하겠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당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 정권에 옳은 소리를 했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물도 먹고 또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내 양심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황 수장이 그래서 배지를 못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사법농단에다 정치권과 붙어먹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갖고 양승태 쫓아내는데 가장 앞장섰던 두 판사가 딱 현직에서 옷 벗고 민주당 공천받아서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슨 전국 판사 무슨 협의회 의장에다가 인권법인가 무슨 국제법 연구회인가 뭐 그런데 또 회장까지 하고 있었다고만 다 그런 인간들이 정말로 자기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전부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나이도 몇 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열하고 야비한 인간들이 있습니까? 또 그게 이제 기가 찬 거는 송병기하고 황운하인데 울산의 공작 선거의 피의자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선거 나간다고 무슨 의원면직이니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이 정권이 좀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런 해도 너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한국당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잖아요.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겠다는 정말 그런 사람 공천을 주면은 지난번 이항군가 한국당이 새누리당인가 뭐 한나라당 때 그 사람이 했던 진문 공천은 저리 갈 정도의 대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 좀 공천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공천 주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영신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